안녕하세요. 기솔의 세상 배우기 연구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게 바로 채권 투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채권에 대해서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거예요. 채권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꼭 그 살면서 필요한 지식과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이거를 아주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채권이 친숙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채권 투자하면 뭔가 기관들이나 이런 뭐 헤지펀드 뭐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투자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개인도 채권을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ETF 형식으로 이제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되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채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뭐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다 아니면은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이라던가 미분양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PF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다 채권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채권을 이렇게 그 제때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을 하지 못하면 이런 좀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채권 위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편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럼 채권이 뭘까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자산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 주식을 먼저 따져보면은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이 오르고 그리고 사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주식이 떨어지듯이 가격은 곧 가치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수요자가 많으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반대로 수요자가 없으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도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채권 같은 경우는 근데 금리와는 정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옆에 그래프를 보면은 점점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금리가 떨어지는데 왜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가격은 가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만약 5%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7%, 10% 그렇게 더 금리가 높은 채권이 발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5%짜리 채권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만큼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제가 지금 5%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2%, 1%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지죠. 그러면은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처럼 금리가 내리면은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되고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채권 공부를 할 때 쉬울 거예요. 그럼 앞으로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앞으로 FOMC에서 5%까지 또는 5.5%까지 좀 이렇게 굉장히 진보적으로 잡으면 6%까지 이렇게 오른다는 예상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더욱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최근에 CPI가 발표되면서 앞으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긴 한데요. 만약 그렇게 예상대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오를 거니까 채권은 지금 투자하는 게 맞겠죠. 지금의 가치가 미래보다 나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원리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채권의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그 가격과 금리는 반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D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식으로 따지면 이거 베타와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의미냐?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 채권 금리가 1% 만약에 하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일단은 오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1% 상승한다 칩시다. 가격이 1% 상승. 그러면은 듀레이션이 1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채권 가격이 만약에 2% 올랐어요. 채권 가격이 만약 2%, 3%가 하락했어요. 근데 가격이 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3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듀레이션은 베타를 나타내고 시장의 위험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럼 듀레이션이 높은 건 뭘까요? 이 높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만기가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가 길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3년채 국채보다는 10년채 국채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겠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 확실하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듀레이션이 낮은 채권을 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이유가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오면 보통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최대한 이렇게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금리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침체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 듀레이션이 낮은 채권을 사면서 약간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쯤 되면은 이제 좀 확실해지잖아요.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를 일만 남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듀레이션이 높은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ETF에 투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ETF가 있긴 한데 일단 미국 국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채권 시장이랑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랑 그 크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가능하면 미국 채권을 사시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그렇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률 면에서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거기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안전하고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채권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SHY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3년 단기 ETF 채권입니다. 그리고 IF 같은 경우는 IF 같은 경우는 7에서 10년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UST와 TYD도 제가 했는데요. 이거는 레버리지거든요.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예요. 만약에 금리가 확실히 오를 것 같다고 금리가 확실히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UST나 TYD를 하셔도 됩니다. TLT 같은 경우는 이건 20년채라고 보시면 돼요. 20년이라 보면 돼요. 이게 가장 많이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권 ETF인데요. 한 20년 정도 돼야 그래도 좀 먹는 맛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TLT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UBT는 2배, TLT 2배 레버리지고요. TMF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만약 극단적인 위험을 선호하고 싶다면 확실해. 내 베팅이 절대 틀릴 수 없어. 그러면은 TMF로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금리는 내릴 일만 남았어. 너무나 확실해. 그러면 TMF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 투자를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두 개를 섞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 금리를 확실히 이렇게 픽스 된다는 건 아직 확실하지 않거든요. 침체가 올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긴 해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3개월짜리 금리를 올린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10년채는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3년채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10년채가 이렇게 등락이 있는 거는 초반에만 그렇지 지금은 거의 등락이 없거든요.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올려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바로 장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말을 써요. 하지만 앞으로 그래도 기준금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TLT나 TMF 적당히 나눠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LP 같은 경우는 물가 연동 채권이에요.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해지 수단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SHY 같은 경우는 단기 ETF 채권이기 때문에 베타가 어떻게 되겠죠? 베타가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낮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럼 IF 7에서 10년짜리 채권 어떻게 될까요?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 될 거예요.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K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듀레이션이 굉장히 높겠죠. 레버리지로 하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위험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 원금을 무조건 보호해야겠다 그러면은 그 SBY, SHY를 하시면 되고요. 한 중간 정도면 IF. 난 지금 그 좀 돈 잃어도 되고 무조건 수익을 많이 내야 돼 하면 TAT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채권은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과 채권 비중 한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가져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주식과 약간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긴 해요. 채권 같은 경우. 금융위기 때도 주식이 박살날 때 채권은 플러스였거든요. TLT가 거의 3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요한 것 위주로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권 또한 정리를 하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진다.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FOMC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정하는 거고요. 보통 시장에서 이제 시장금리라고 그러죠.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금리가 낮으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고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베타가 같기 때문에 위험을 나타내고 베타가 높을수록 수익도 높지만 돈을 잃을 확률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은 확실할 때 듀레이션이 높은 걸 채권을 사라. 이게 투자 팁이었죠. 그리고 대표적인 ETF가 SYH, IF, TL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버리지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채권 투자, 주식과 같이 잘 버무려서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